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칭 사단법인 함께 통일로 가는 길에 설립발기위원회 위원장 한상윤 박사입니다. 저희가 제3차 설립발기인 총회를 지난 2021년 11월에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2년 만에 제4차 설립발기인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몸살을 앓았는데요. 그동안 저희는 착실하게 이제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이제 제4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오늘 설립 발기인 총회 안내를 좀 드리고자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2023년 11월 7일 화요일이 되겠는데요. 그날 오후 6시에 열고자 합니다. 장소로는 서울 종로구 명륜길 17 2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 범국민 예절 실천 운동 본부 약칭으로 예실본이라고 합니다. 여기 회의실에서 이제 그날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그날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은 그동안에 이제 경과를 잠깐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임 설립 발기인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1년간 진행할 지도자 연수 과정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실 때 회비는 2만원씩들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4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 가업을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꼭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한민족 통일운동의 한 걸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설립 발기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고요. 현재 설립 발기인으로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그날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날 오는 교통편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실 때는 일단 이게 차량으로 오시면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단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위치는 그 해화역 4호선 해화역에서 1번 출구로 나오십시오. 1번 출구로 나와서 한 100여 미터 정도 걸으시면은 거기에 8번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이 마을버스는 어디서 내리시면 되냐면 새마을 금고 앞에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앞에서 내리셔서 조금 위로 걸어 올라오시면 바로 사단법인 예실본에 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찾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010-3349-289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꼭 뵙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통일 가업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꼭 뵙겠습니다. 그동안 환절기에 건강에 조심하시고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거의 아마 1년여 세월이 다 되어오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저희 가칭 사단법인 함께 통일로 가는 길을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설립하고 또 이제 앞으로 여기 사단법인의 지도자들 또 장래 이민족의 통일 가업을 함께 이룰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기로 저희 발기인들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저희가 이 지도자 과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구태야 통일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뭐 북한이 망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냥 뭐 살다 보면 뭐 통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지금 막 구태야 뭐 통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또 과연 인간의 힘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MZ세대들은 거의 통일이 필요 없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지금 최대의 문제가 출산을 안 하는 것하고 동시에 통일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가고 있다는 그런 불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보니까 거기다 현재 지금 우리 민족이 진행돼 가는 과정이 과연 정말 남북이 계속 분열되고 핵전쟁으로 몰락하는 그러한 시대가 와야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시작을 하면 또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마 그것이 세계사적으로 또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마치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얄타 체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통일의 시대가 왔던 것처럼 저희 민족이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일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과정을 생각하게 됐고요. 첫째로는 한민족의 지도자는 한민족의 역사, 한민족이 걸어온 6,000년사, 또 한민족의 사상, 고유한 문화는 뭐가 있는가를 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사에 대해서 이제 한민족사죠. 첫째, 한민족사의 정통. 한민족사는 무엇인가? 한민족의 주체사관과 가치의 정립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대 사관과 식민사관, 실증사관의 문제는 뭔가? 현재 국정교과서, 국정은 없습니다만 국사교과서는 문제점이 없는가? 남북 국사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런 거를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시원사,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과연 고대 한국이라는 그런 나라는 있었는지, 배달 나라가 있었던 것인지, 또 조선사,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고조선사입니다. 고조선사와 동이사는 이제 중국의 주로 동남아 해변 지방에 살던 우리 민족들, 그런 동이사, 부여사와 또 열국사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이런 역사를 고구려의 위대한 정복군주였던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등 비문을 중심해서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대진, 발해사, 그리고 고려 강역의 진상과 요나라 금나라 원과의 관계, 조선과 청제국사를, 조선이란 나라를 무조건 그런 형편없는 나라로 볼 것인가. 조선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선의 문화적 우월성을 이렇게 확인해 봐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침략사는 어떻게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는가. 우리 임시정부는 어떻게 독립투쟁을 벌였는가. 선열들의 그 정말 가열찬 이 투쟁의 역사를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위 북한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민족사를 민족 지도자들은 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개석 총통을 만났던 김구 선생이 선생 아시느냐고 여기 이쪽 중국의 동남 이쪽이 한때 백제의 땅이었다는 거 압니까? 저도 사실은 그 백제의 그런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김구 선생이 어안이 벙벙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 지도자가 돼갖고 민족의 역사를 모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는 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가 있는가. 우리 민족 고유 사상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천부경, 삼일신고, 참쟁교경, 대종교에서 만들어낸 위서가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구전되어 오던 그런 고유한 사상이고요. 또 민족 고유 사상은 문화를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실 이 박돌법은 이제 이 발기라는 게 사실 밝은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써야 원칙이죠. 이렇게 박돌법. 이 밝은 이제 빛, 밝다는 뜻이 광명, 밝다, 이 광명을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 고대 선조들은 이 박돌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국선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기공 및 명상 이건 그 중국의 도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엄연히 존재했고 우리의 국악 제가 어저께 참 판소리 한마당 완전 완창하시는 김영자 명창의 그 국악 수군가를 3시간 반에 걸쳐서 듣고 왔는데 참 우리 민족의 저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의 이 음악이나 춤과 다릅니다. 굉장히 우수한 고유의 문화가 있었어요. 한의학, 친구법 이런 것도 우리 고유의 건강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거를 많이 지금 일상화시키고 있죠. 우리는 좀 너무 양방과 한방의 이런 그 싸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밥그릇 싸움이겠지만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고유한 무도, 우리에게는 고유한 무도가 있었습니다. 택견이나 수박, 병법, 김해의 병법 같은 연개성운의 병법은 중국의 당태종의 선생이라고 할 만한 이종 대장군 같은 경우는 되려 김해의 병법을 공부해서 중국을 통일하는 데 굉장히 이바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는 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민족 사상과 문화의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본주의가 뭐냐, 공산주의가 뭐냐, 이데올로기도 솔직히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의 그것은 레이드 컴플렉스에 젖어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잘못된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빨갱이 무섭다.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빨갱이들을 알아야 빨갱이들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빨갱이들을 알아야 그들과 이론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보다 우월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첫째로는 적을 먼저 알아야 적을 이길 것 아니냐. 우리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는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너무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마르크스의 자본론 1, 2, 3은 필수적으로 읽어봐야 될 것이고요. 공산당 선언과 고타마 강령이라는 막스의 작품도 읽어봐야 되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이나 스탈린의 변증법적 인물론과 역사적 인물론,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 이런 책들, 모택동의 실천론과 모순론, 신민주주의론, 중국혁명론, 모택동 선집, 물론 모택동 어록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람시나 루카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같은 신마르크스주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등소평의 흑묘 백묘론이 어떻게 오늘날 중국의 자본주의적 사회로 공산주의를 변질을 시켜내지도 알아야 되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체사상, 이거 책 이름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도 좀 훑어봐야 됩니다. 주체사상이 뭔지. 현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면서 공산주의를 비판한다는 건 적을 알지도 못하면서 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나쁘다 하지 말고 뭔지, 문제점이 뭔지를 파헤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뭐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멜더스의 인구론, 데이비드 리카도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정도,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윤리, 존 케인즈의 고용이자 및 화폐 일반이론, 폴 세뮤얼슨의 경제학, 밀턴 프리드맨의 실증 경제학의 방법론, 자본주의와 자유 이런 책,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자유헌정론 이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뭔지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본주의가 세계를 국경을 허물고서 지금 자본주의가 아직도 극성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정치 사상에 대해서 정치가 뭐냐를 알아야, 정치가 뭔지를 제대로 읽어봐야 정치의 올바른 길을 가죠.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이 앉아서 권력을 잡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이 사회가 망하는 길이 바로 지도자들의 무식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왕자의 정치 사상은 노노를 중심으로 해서 맹자와 순자의 정치 사상, 관자와 묵자의 정치 사상, 한비자의 법가 및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 태기와 율곡의 정치 사상, 정약용의 정치 사상, 플라톤의 국가론, 아리스토텔의 정치학,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론,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과 홉스의 리바이던 같은 거, 루소와 존 스튜밀의 정치 사상, 칸토 헤겔의 정치 사상 같은 이런 근본적인 서구의 정치 사상과 동양의 정치 사상의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흡수를 하고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파트고요. 세 번째 파트는 종교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첫째, 우리는 종교 이해를 통해서 종교가 뭔지들을, 왜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 있는지, 종교가 뭔지를, 남의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첫째는 고대 환족의 샤머니즘과 현대적 유산은 뭐가 있는지, 중국 상나라, 은나라를 말합니다. 천재 숭배 사상과 주나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유교의 탄생과 공자의 신관 및 인간관, 내세관, 귀신관, 공자를 이해해야 유교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도자 및 장자의 도사상과 무의 자연설 및 인간관, 고대 인도의 힌두교 사상, 불교의 관계 및 부처의 사상 같은 거요. 불교의 대표 사상가들의 사상과 신라 원효의 대승 기신노선 논서 정도는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선불교의 진울의 그런 선불교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상을 우리가 고려 선불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조선 유교의 뿌리, 태기와 율곡의 사단 칠정론 같은 경우, 실학의 유교 사상과의 관계 및 정약용의 경세재민 사상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훌륭한 책이죠. 목민심서 같은 경우는 치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베트남의 그 호지명인가요? 그 사람은 정약용의 이 목민심서를 항상 가까이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조선 천주교의 발화, 박해, 포교, 토착화, 기독교의 전례의 부흥과 세속화 및 이단들의 바로, 이런 정도 종교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종교 이해 계속됩니다.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교는 아시다시피 막대한 광대한 유산들을 남겼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최소한도 탈무드 정도 여러 가지 문헌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서 어떻게 종교를 이해한다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이해, 신인가 인간인가, 또 로마와 기독교의 관계 및 신약성경의 형성 과정, 지중해 세계 기독교 포교와 세속 권력과의 밀착, 여기서 일어난 종교개혁과 영국의 국교화 및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의 탄생에 대해서, 미국의 독립과 기독교화 및 세계 선교, 그리고 마호메트의 이슬람교의 이해와 현대 지하드 및 테러 세력의 관계, 현대 신흥 종교들과 이단들의 발흥 및 사회 문제와, 이런 종교 이해를 지도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 및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의 세계와 인간관, 소크라테스의 세계관과 인간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과 인간관의 차이, 중세 기독교 신학자들의 세계관과 인간관, 경험론자들의 세계관과 인간관, 이성론자들의 세계관과 인간관, 독일 관념론자들의 세계관과 인간관, 유물론자들의 세계관과 인간, 이건 물입니다. 율이 아니라 제가 잘못 썼네요. 자, 유물론, 현대 실증주의의 세계관과 인간관, 실존주의의 세계관과 인간관, 현대의 사상적 주류, 이런 세계 및 인간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종교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을 만드는 방법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조직론입니다. 조직이란 뭐냐? 조직의 기능, 조직의 중요성, 종류, 정당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른바 혁명 조직들에 있어서의 세포 조직과 소비에트 조직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 중에 하나인 회사 조직. 우리는 조선의 이제 보부 상단이라든지 여러 나라의 상단 조직을 연구해야 됩니다.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회사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재벌 조직의 실체화 세계를 보면 미국의 JP 모건이나 삼성 같은 그런 세계를 움직이는 막대한 조직들의 실체화, 세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조직도 무서운 조직입니다. 여러분, 정보 조직은 CIA나 KGB, M6, 영국의 모사크,
한국의 국정원 같은 조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종교 조직 무섭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세뇌를 시키는지 모릅니다. 조폭 조직 무섭죠. 조폭 조직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조폭 조직, 야쿠자라든지 또는 마피아라든지 중국의 서마패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전 홍보론도 공부해야 되죠. 선전과 홍보의 의의와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선전 홍보의 종류와 효과. 현대에 와서는 매스미디어 및 SNS의 홍보가 무지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웹툰,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연극 등 이런 거를 통한 선전 및 홍보, 영업 조직과 종교 조직을 통한 선전 홍보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론과 선전 홍보론을 할 수 있어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밥벌이를 못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에서는 이제 생계 교육론을 가르칠 것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먹고 살 것이냐.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이지와라라는 세계 최고의 물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치유사역, 건강식품, 화장품 판매, 코인 사업, 영어 교수, 보습학, 어학원, 대안학교 등 각종 교육 콘텐츠 및 도서 등 판매, 이런 생계를 먹여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통일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굶으면서 참여하라, 이런 멍청한 생각은 없죠. 예전에 김구 선생이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임시정부에서 약 10만 명의 청년들을 모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먹여 살릴 돈이 없었어요. 옷이 없었고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중국 팔로군으로 흘러 들어가서 중국 혁명에 참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일운동은 이념 싸움이지만 동시에 돈과의 싸움입니다. 아마 막대한 재정을 모아야만 통일운동 자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자립론이에요. 각자가 생계를 자체적으로 영위해서 자금의 유효분을 집단화해야 됩니다. 돈을 모으지 않고서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 재벌이 될 생각을 하시면 참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생계를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나서 여유가 있는 것들은 같이 모아야 됩니다. 이건 뭐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 1인당 매월 50만 원씩 출연해서 한 10,000명이 이거를 모은다 그러면 월 한 50억 정도를 축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10,000명의 이 자본이 세계를 움직이는 저희 민족의 통일 자금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발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일은 이념뿐만 아닌 경제적 능력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념 운동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운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실속 있는 생산과 자본 축적에 매진해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같이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개인은 영성 훈련, 건강 훈련, 지식 습득을 통해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의 실천 의무를 그냥 대충 구상해 본 것입니다. 스스로 첫째, 생계를 품위 있게 유지해라. 그러려면 생산적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 PB는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회비는 한 10만 원 정도. 이 매월 50만 원씩 적립하는 분들은 이거는 저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꼭 할 사람들만 해야지, 예를 들어 1만 명을 모은다고 강제적으로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이렇게 요거는 자발적으로 할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일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계속 통일 헌금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성경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구원은 우리가 물론 민족 통일을 한 뒤에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만약의 경우 이 땅에서는 통일을 시켰는데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안중근 선생, 안중근 의사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시잖아요. 그 영화 보셨죠? 뮤지컬도. 기독교로 개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물론 이승만 같은 사람이야 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주일에는 반드시 정통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습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단, 그렇게 돼야 사상이 통일될 것입니다. 뭐 막스가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상에는 절대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최대의 문제가 영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영성과 물질이 같이 가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건한 신체를 유지해야 되겠죠. 매일 일정한 신체적 운동을 해서 한 가지 이상 무도의 유단자가 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선도를 뭐 거의 한 40년 이상 연마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길을 돌리는 수준까지는 왔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매일매일 뭐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강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매번 올릴 수 있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한 가정을 이루어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항상 돈독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그래야 지도자로서 가화만사성,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본부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과 의무를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회의할 때는 치고받고 싸워야 되지만 결정된 사실은 죽어도 집행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허구한 날 말로만 끝나고 허구한 날 싸우는 집단은 될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도자 연수 과정 이후에도 본부가 지시하는 서적들을 같이 읽을 수 있는 사람들, 학사학위 정도는 취득한 후에 가급적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것이 저는 지도자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최소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단법인 함께 통일로 가는 길에 지도자 연수 과정에 참여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또한 요청을 드립니다. 그동안 발기인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서명하셨던 28분, 그리고 저와 관계된 분들 중에 함께 이렇게 민족 통일을 위해서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길을 가시는 분들은 하시래도 연락을 주시고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지도자 연수 과정을 같이 가시게 되면 아마 인생의 큰 보람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